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주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인트로 영상에서 기다리던 V11이 아니라 3.1이 왔습니다. 땡스기빙 전에 그래도 업데이트를 해줘서 고맙고요. 써본 느낌은 아직 그렇게 워낙 그전 버전들도 워낙 잘해서 특별한 차이점은 못 느끼는데, 계속해서 이제 조만간 땡스기빙 시즌이죠. 명절이 오니까 그때 여행을 가면서 많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쏘리 마마님, 감사합니다. 100명대, 정말 오래전부터 이렇게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커피 한 잔, 이 동네에서 유명한 간만에 필즈를 가볼까 합니다. 자, 그럼 주식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5% 이상. 이게 52주 최저치를 그냥 또 깼는데요. 참 슬픕니다.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고요. 역시 금리 인상, 그 얘기도 할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이제 록다운. 참 이 코비드가 기승을 참 잘 안 없어지죠. 근데 이것도 아주 예전 영상 보면 가끔 그 영상에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 제가 논문을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상세하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 지났으니까 그때 막 K방역이라든지 그런 게 떴을 때 그 논문대로라면 이렇게 누르면 결국 언젠간 뒤에서 터진다는 건데, 중국도 근데 그렇게 많이 좀 그래도 대비할 만한 시간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그런 시간이 좀 길게 있었음에도 역시 결국은 터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럭다운 위협이 있는데, 제가 중국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중국은 수출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얘기가 다른 게, 이제 럭다운 되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수요보다는 아직까지 생산이 걱정되는 시장이다. 근데 이건 생산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유독 테슬라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요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죠. 그리고 리콜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리콜이 앉아서 고쳐지니까요. 거기서도 강력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테슬라가 중국을 꽤 강력한 생산기지로 쓰기 때문에 생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건 좀 다시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 포인트는 수요가 아니라, 근데 어떤 이벤트가 생산에 영향을 준다는 거면 그럼 다시 봐야죠. 그러니까 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거시적인 경제인데요. 기본적으로 고용이 좋으면 경제가 활발한 거죠. 근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아주 요상한 양극화의, 이것도 병폐인가요? 아주 요상한 모습이 경제에 지금 제가 보기에 딱 요약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실업률이 5%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테크 기업들은 엄청나게 레이오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테크 버블이 꺼지는 거 아니냐, 이제 테크의 시대는 지났다,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나 지금 확실히 테크 기업들이, 빅텍이죠. 테크 중에서도 빅텍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재미난 얘기를 이제 제가 한 번에 이제 요약을 할 것 같은데,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와일하우스는 이미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리세션인데 리세션의 근처도 안 갔다고 얘기를 하죠. 최근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은 리세션 근처도 안 왔다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집권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안 좋은 얘기 하기 싫으니까, 싫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그냥 저렇게 최대한 디펜스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런 위치에서 하는 얘기가 금방 그렇게 뽀록날 이야기를, 아무리 배후에 정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을 넘어가면서 미국 대통령이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혼 변호사 말처럼 다 일단 믿고 이제 비교하는 방식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제프 베조스나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결론은 이 둘 다 하는 얘기가 맞다라는 거죠. 지금 빅텍은 계속 대량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고, 비용 절감을, 그래서 화이트 컬러 리세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고액연봉자나 이쪽 동네 얘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미국의 전반적인 부분은 고용률이 높다, 실업률이 매우 낮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주식시장은 이런 빅테크 그룹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어느 정도 데미지를 먹다 할지라도 페드가 피봇을 할지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아직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을 정도로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참 놀라운 사실인데 401k에 맥스로 넣는 사람도 401k에 넣는 사람도 생각보다 일종의 은퇴 자금을 넣는 건데 개인적으로 추가로. 근데 사실 메인화 됐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런 저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상대적으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상당수의 저소득층이나 평균 이하의 소득을 받는 분들은 이런 자산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주식시장은 이런 빅텍에 끌려가는, 이게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활발하면은 경제가 화랑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이질적인 바이폴라 같은 성질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레스토랑은 일손 구하기 어렵고, 지금 인앤아웃도 막 시간당 22불씩 써붙이는데도 그게 없어지질 않거든요. 주변에 제가 체감하기로는. 여전히 그런 분들은 사람 구하기 어렵고, 반대로 위에서는 지금 자르고 있고, 고액연봉자나 주식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래서 큰일 났다 생각하지만 아직 대다수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페드가 피봇은 계속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옛날같이 정말 단순하게 한 줄로 요약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세히 뜯어보니까 위는 그렇고 그 큰 위 그룹들이 주식시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꺼지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풀 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다라는 거죠. 결국은 빅테크 그룹은 훨씬 더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이제 더 빠른 혁신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빨리 캐시카우를,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야지만 요 보릿고개를 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빨리빨리 수익성이 나는 사업들로 이제 기술을 그간 뿌려진 돈으로 많이 축적을 했으면 이제 빨리빨리 꽃을 피워야 하지 않을까, 조금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달러도, 원달러 환율도 일시적인, 제가 그래서 중국 얘기를 좀 했었죠. 자금적인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역시 그 금리 폭풍을 당해낼 만한, 미국은 지금 사실상 금리를 이런 상황에서 더 올릴 것 같은데, 이건 변수가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격차가 벌어지면 아무리 한국에 좋은 여건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자율주행입니다. FSD 10.69점 3.1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잠깐 써본 결과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좋아서. 근데 좀 더 써보면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V11 노트도 이제 다시 한번 봤는데, 어제 그리고 웨이모도 얘기를 했죠. V11을 보니까 요거를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큐펀시 네트워크를 좋게 해서,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아도 트랜스포머 스페셜 레졸루션, 그러니까 여기를 더 4배나 더 좋게 해서 웨더가 안 좋아도, 비가 많이 와도 잘 인식하는 거를 AI로 트레이닝 해간다라는 거죠. 요 부분에 입각해서 이 웨이모를 봤거든요. 요즘 웨이모나 지금 크루즈가 지금 결국은 경제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를 해서 돈 받고, 크루즈는 돈 내고 타야 됩니다. 아직 웨이모는 그건 아니지만 테스트를 무인으로 다 하고 있지만 이제는 목전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이 웨이모가 최근에도 밝혔지만, 날씨가 안 좋으면요, 라이다가 있어도 아무, 그 라이다나 뭐 카메라나 날씨에 취약한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거를 열심히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트레이닝을 통해서 지금 극복을 해나가는데, 그래도 될까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웨이모가 참 재미나게 내놨더라고요.
테슬라가 대체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웨이모나 크루즈가 하는 알고리즘을 사실 따라 하거든요. 굉장히 빨리 카피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쫓아갈지. 웨이모도 그러니까 제발 라이다를 달면은 무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모도 완전히 여기서 인정을 했고요. 라이다로는 날씨가 안 좋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크게 그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지금 자율주행 택시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웨더맵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HD맵의 더 디테일한 버전인데, 지금 웨이모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날씨 측정하고 구름 보는 거는 이 실상 요 밑바닥에 도시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를 상세하게 못 담는답니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요즘 더 글로벌 워밍 때문에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이 날씨의 변화무쌍함을 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웨이모 택시가 한마디로 웨더 스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아주 디테일한.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정도 레졸루션으로 진짜 원 오브 카인드로 웨더맵을 샌프란시스코 내에 구현하는데 성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차량들로 지금 이 이미지나 그 라이다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지금 이게 날씨에 따라서 반사되는 양이라든지 들어오는 센싱 양이라든지 날씨가 안 좋아지면 이걸 알아내니까 웨더맵을 이제 실시간으로 그린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HD맵처럼 날씨가 안 좋으면 일단 서비스를 사실상 거의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국지적으로나마,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AI 트레이닝을 통해서 날씨가 안 좋더라도 조금이라도 시야가 확보되면은 트레이닝된 결과로 어느 정도 예측은 되지만, 일단 라우트를 설정할 때 너무 날씨가 안 좋은 데는 피해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답인가?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도 아주 안개가 자욱하게 너무 끼면 서행하라든지 심지어는 운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로보택시한테는 사람보다도 나은 거를 기대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정도에서는 사람도 거의 못할 지경에서는 얘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결국은 사람보다 좀만 나으면은, 그러니까 사람보다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사람보다 실수가 적고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았다면 그 대부분 사고는 사람이 실수에 의해서 나오니까, 그러면 로보택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했고요. 과연 테슬라가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날씨가 극악일 때 과연 이 V11의 이런 트레이닝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미지나 복잡하게 3D 스페이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이 못 보는 일종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좀 날씨가 안 좋아도 이걸 뚫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 웨이모는 결국은 웨더 HD맵을 만들어서 날씨 안 좋은 데는 피해가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샘플화는 될 텐데 다른 저기 동부의 극악에 갑자기 막 소나기 뿌려대고, 저 플로리다 같은데 스콜 많죠. 동부의 날씨는 극악으로 막 변하는데 과연 거기서 서부는 다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서부는 날씨가 그렇게까지 극악으로 막 치닫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참 근데 이런 웨더맵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웨이모가 상세히 밝혔는데 쭉 따라가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으로도 돈을 벌긴 하겠구나. 웨더 스테이션을 더 검출하는 센싱을 아무리 자세히 봐가도 이 도시 안에서의 반사되는 거라든지 아주 디테일한 면은 절대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웨이모가 제공해 줌으로써 도시에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수익이 또 창출되지 않을까. 참 재밌게 봤습니다. 결국은 날씨가 안 좋으면 피해 가련다는 게 웨이모의 전략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